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국민 눈치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닌데. 이게 자기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 축구 보면은 골키퍼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몰라서 공격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민 찬성한다 그러면 찬성한다고 깔 거고 맞아요.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까야 되는데 아, 골키퍼가 움직이길 바라고 너 움직여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빨리 입장을 밝혀라. 나 공격하고 싶어. 공격을 해야 어떤 자유당의 지지율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전혀 뭐가 건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국민적 정서로 봤을 때 왜 저는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사드 개성공단 문제 같은데 진보적인 국민들도 희한하게 이런 안보나 이런 부분에 들어오면 굉장히 보수화되더라는 게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트위터나 뭐 팟캐스트 같은 데 사드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 조금 더 많은 숫자는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예멘 난민 문제가 극명하게 날이 서야 한쪽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되게 얕은 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쪽 입장이냐에 따라서 사실 대통령 입장은 사실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난민 협약 같은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난민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이런 난민으로 대표되지만 이런 모든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얘기했어요. 입이 아닌 실천으로 얘기했어요. 무엇을 했냐 하면 제주도에 난민 심사하는 심사관들을 더 파견했고요. 심사 기간 단축시켰고요. 재심할 수 있게 시스템도 만들어줬고요. 이미 행정부에서는 다 얘기한 거예요. 이 들떨어진 이 김성태가 이제 와서 그걸 말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말을 발표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프레임 짜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난민이 많이 들어온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난민에 대해서 뭐 약간 허둥지둥 느낌은 있지만 그렇죠. 보세요. 1994년 난민 협약에 근거해서 출입국 관리법 일부 조항을 활용한 난민 인정 심사를 시작했고요. 2013년에는 난민 협약의 수용 법률인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심사를 했고요.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 정부가 구제한 신청자만 3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대다수는 아마 탈북민일 거고요. 실제로 탈북민이 아닌 사람들은 극소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2천 명한테 난민에게 인도적 체류라는 지위를 부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불순한 의도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난민 받지 말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국민들의 뜻이고 어느 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국가적 이치가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한국의 전쟁 같은 게 나서 내가 일본이건 어디건 난민이 되면 니들 나가라고 안 받아줄 거냐. 어차피 이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이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세계적 위치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라. 그러면 대통령과 뜻이 다른 국민들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자는 얕은 술수.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니들이 진짜 불만이면은 국회에서 김성태가 법을 제정해서 만들어서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예. 그런데 그 방향은 대통령과 반대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말을 안 해주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정책으로 이미 그 행정부가 움직인 거 보면 대통령의 의중은 아는 거고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또 인권을 중시해야 되고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인권 보장은 폭넓게 보장돼야 되고요. 그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 이 제도가 문제예요. 제도가 촘촘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성태 네가 하는 거야. 국회가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행정부에다 떠넘기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치만 보고 있대. 아 사실은 지가 문재인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지. 아이고 참. 네, 뭐 난민 문제가 어렵긴 한데 사실 유럽에서도 난민을 처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쏘 쿨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는 톨레랑스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받았다가 사실 후회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이 복지국가가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자국민이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유색인종이라 프랑스 가면 이민자이지만 딱 가면은 정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병원에 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물론 예멘의 입장이 난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다 받아주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에서는 난민을 받아주되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굉장히 그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출입국 사무실에 가면은 어떠냐면 정말 다양한 사유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비자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자를 그렇게 쉽게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줘요. 네. 우리나라는 비자. 그런데 지금 난민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명이 이렇게 와 있고. 그건 제주도는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번에. 네. 그런데 여기서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본토로 들어오게 되는 비자 권한을 줬을 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난민들은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왔고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국내선 비행기로 갈아타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아유, 배도 못하고. 비자가 없으니까. 예,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비자를 내주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제주도에서 난민 심사를 하고 있지만 난민 심사 대한민국이 이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닙니다. 심사를 100명이 하면은요. 한두 명 될까 말까예요, 대한민국은. 그리고요. 우리가 프랑스, 독일, 유럽을 이야기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요. 유럽은요. 중동하고 아프리카에서 난민을 발생하게 한 가해 국가들이에요. 맞아요. 직접적인 가해 국가들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들어오면 인도적으로 똘러랑스 받아들여야 돼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가해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이 한민족은 인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6.25 때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난민이 되고 일제시대 때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다 난민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난민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민족도 약 100년 전에부터 해서 한 4, 50년 동안 난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난민에 대한 대우를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줄 필요 있다. 단 100% 다 난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촘촘하게 제도를 잘 짜서 그렇죠. 그리고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범죄자를 막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걸러낼 건 걸러내고 이참에 어차피 이슈화가 된 참에 난민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 어떤 합의를 좀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예. 봐요. 예멘 같은 경우는 그 건장한 남자들은 대부분 다 징집된다 그러잖아요. 예, 반군에 실제- 끌려가고. 예. 실제로 그래서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심사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민해서 뭐 했고 나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게 또 이 사람들이 여기 정착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난민은 임시로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모습을 갖고 풍족함이 아니고 생존할 수 있게. 사람의 어떤 가치 정도는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난민의 의미지.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인구로 받아들여가지고 아예 한국 사람이 만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이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재밌는 건 이제 조중동 같은 데서 이제 일종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김성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는 게 의도가 뻔하듯이 중앙일보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난민 신청자 3년 뒤에는 12만 명 예상. 예멘 커뮤니티에서 한국이 가장 좋은 걸로 떠올랐다 이거예요. 아니 그 중앙일보요? 음.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도 폐간이 멀지 않았네. 그러니까 제주도 무비자 들어오는 거요. 예멘 국적 갖고요. 막혔어요. 대한민국에서 막았어요. 이 500명 들어오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막았어요. 근데 무슨 12만 명이야 예멘 사람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자꾸 이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을 공략하면서 무리한 추측을 남발하고 네, 사실도 아닌 걸로.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범죄 저지르는 범죄율이 높다고 예멘 난민들 들어오면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율은요 통계를 보면은요 내국인 범죄율이 훨씬 높아요. 인구 우리나라 비율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율이 인구 비율로 외국에서 들어온 퍼센트로 보면 외국인 100명당 퍼센트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 100명당 퍼센트를 보면 대한민국 내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율이요 몇 배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가서 테러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왜 테러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봐. 내가 잘 모르는 나라에 난민 비슷하게 해서 이제 막 비행기 타고 가서 전혀 모르는 낯설은 곳에 가면 두려움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뚫고 살기 위해서 음. 그 예멘이라는 나라에 있으면 건장한 남성으로 있으면 무조건 반군에 징집되거나 정부군에 징집돼서 전쟁터에서 죽어야만 되는 거부하면 총살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멘 난민들의 좀 특수성이 있어요. 여성들보다 건장한 남성들이 많아요. 왜?
죽음을 피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온 가족이 모든 금부치 쇠부치 다 통틀어서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건장한 남성을 보내요. 예멘 사람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그 나라는 부족 국가들이었는데 부족이 멸망하게 되면 부족의 피를 이어받을 건장한 남성을 피난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이 부족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민족적인 인식이 그래요. 예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건장한 남성을 외국으로 피난시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모아서. 그래서 건장한 남성이 오는 거지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어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장한 남성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특수성을 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전체 인구를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공포 심리를 막 자극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분리, 최소한 예멘의 생각이 대통령과 다른 쪽 국민들은 지지율 확 빠지게 만들려는 목적이 뻔히 눈에 보이고 대통령님 그게 프레임에 말리시면 안 돼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과 원칙에서 하면 되고 요즘 그 언론들의 논조가 또 2개월 연속 대통령 지지율 빠져 이렇게 좀 논조가 나오거든요. 그 지지율이 얼마 빠졌나 보니까 3% 빠졌더라고요.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그게 선거가 끝나면 정치적 아젠다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기라 지지율이 빠졌다기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지.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죠. 3%면 그게 오차범위인데 그 2개월 동안 3%가 오차범위인데 그걸 빠졌다고 표현하는 언론들. 질투하는 거죠. 짜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난민이 많이 들어온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난민에 대해서 뭐 약간 허둥지둥 느낌은 있지만 그렇죠. 예. 보세요. 1994년 난민 협약에 근거해서 출입국 관리법 일부 조항을 활용한 난민 인정 심사를 시작했고요. 2013년에는 난민 협약의 수용 법률인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심사를 했고요.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 정부가 구제한 신청자만 3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대다수는 아마 탈북민일 거고요. 실제로 탈북민이 아닌 사람들은 극소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2천 명한테 난민에게 인도적 체류라는 지위를 부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불순한 의도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난민 받지 말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국민들의 뜻이고 어느 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국가적 이치가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한국의 전쟁 같은 게 나서 내가 일본이건 어디건 난민이 되면 니들 나가라고 안 받아줄 거냐. 어차피 이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이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세계적 위치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라. 그러면 대통령과 뜻이 다른 국민들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자는 얕은 술수. 그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니들이 진짜 불만이면은 국회에서 김성태가 법을 제정해서 만들어서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예. 그런데 그 방향은 대통령과 반대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말을 안 해주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지금. 아니 정책으로 이미 그 행정부가 움직인 거 보면 대통령의 의중은 아는 거고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또 인권을 중시해야 되고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인권 보장은 폭넓게 보장돼야 되고요. 그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 이 제도가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아유, 배도 못하고. 비자가 없으니까. 예,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비자를 내주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제주도에서 난민 심사를 하고 있지만 난민 심사 대한민국이 이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닙니다. 심사를 100명이 하면은요 한두 명 될까 말까예요 대한민국은. 그리고요 우리가 프랑스, 독일, 유럽을 이야기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요 유럽은요 중동하고 아프리카에서 난민을 발생하게 한 가해 국가들이에요. 맞아요. 직접적인 가해 국가들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들어오면 인도적으로 똘러랑스 받아들여야 돼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가해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이 한민족은 인정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6.25 때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난민이 되고 일제시대 때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다 난민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난민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민족도 약 100년 전에부터 해서 한 4, 50년 동안 난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난민에 대한 대우를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줄 필요 있다. 단 100% 다 난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촘촘하게 제도를 잘 짜서 그렇죠. 그리고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범죄자를 막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걸러낼 건 걸러내고 이참에 어차피 이슈화가 된 참에 난민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 어떤 합의를 좀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예. 봐요. 예멘 같은 경우는 그 건장한 남자들은 대부분 다 징집된다 그러잖아요. 예, 반군에 실제- 끌려가고. 예. 실제로 그래서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심사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민해서 뭐 했고 나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게 또 이 사람들이 여기 정착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국민 눈치만 보고 있다. 뭔 이렇게 얘기하고 개소리야. 있거든요. 아닌데 이게 자기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 축구 보면은 골키퍼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몰라서 공격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민 찬성한다 그러면 찬성한다고 깔 거고 맞아요.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까야 되는데 아, 골키퍼가 움직이길 바라고 너 움직여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빨리 입장을 밝혀라. 나 공격하고 싶어. 공격을 해야 어떤 자유당의 지지율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전혀 뭐가 건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국민적 정서로 봤을 때 왜 저는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사드 개성공단 문제 같은데 진보적인 국민들도 희한하게 이런 안보나 이런 부분에 들어오면 굉장히 보수화되더라는 게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트위터나 뭐 팟캐스트 같은 데 사드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 조금 더 많은 숫자는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예멘 난민 문제가 극명하게 날이 서야 한쪽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되게 얕은 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쪽 입장이냐에 따라서 사실 대통령 입장은 사실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난민 협약 같은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난민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이런 난민으로 대표되지만 이런 모든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얘기했어요. 입이 아닌 실천으로 얘기했어요. 무엇을 했냐 하면 제주도에 난민 심사하는 심사관들을 더 파견했고요. 심사 기간 단축시켰고요. 재심할 수 있게 시스템도 만들어줬고요. 이미 행정부에서는 다 얘기한 거예요. 이 들떨어진 이 김성태가 이제 와서 그걸 말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말을 발표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프레임 또 아니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난민은 임시로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모습을 갖고 풍족함이 아니고 생존할 수 있게. 사람의 어떤 가치 정도는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난민의 의미지.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인구로 받아들여가지고 아예 한국 사람이 만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이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재밌는 건 이제 조중동 같은 데서 이제 일종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김성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는 게 의도가 뻔하듯이 중앙일보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난민 신청자 3년 뒤에는 12만 명 예상. 예멘 커뮤니티에서 한국이 가장 좋은 걸로 떠올랐다 이거예요. 아니 그 중앙일보요? 음.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도 폐간이 멀지 않았네. 그러니까 제주도 무비자 들어오는 거요. 예멘 국적 갖고요. 막혔어요. 대한민국에서 막았어요. 이 500명 들어오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막았어요. 근데 무슨 12만 명이야 예멘 사람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자꾸 이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을 공략하면서 무리한 추측을 남발하고 네, 사실도 아닌 걸로.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범죄 저지르는 범죄율이 높다고 예멘 난민들 들어오면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율은요 통계를 보면은요 내국인 범죄율이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율이 인구 비율로 네, 외국에서 들어온 퍼센트로 보면 외국인 100명당 퍼센트,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 100명당 퍼센트를 보면 대한민국 내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율이요 몇 배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가서 테러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왜 테러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봐. 내가 잘 모르는 나라에 난민 비슷하게 해서 이제 막 비행기 타고 가서 전혀 모르는 낯설은 곳에 가면 두려움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뚫고 살기 위해서 그 예멘이라는 나라에 있으면 건장한 남성으로 있으면 무조건 반군에 징집되거나 이제 제도가 촘촘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성태 네가 하는 거야. 국회가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행정부에다 떠넘기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치만 보고 있대. 사실은 지가 문재인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지. 에이고 참. 네, 뭐 난민 문제가 어렵긴 한데 사실 유럽에서도 난민을 처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쏘 쿨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는 톨레랑스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받았다가 사실 후회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이 복지국가가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자국민이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유색인종이라 프랑스 가면 이민자이지만 딱 가면은 정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병원에 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물론 예멘의 입장이 난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다 받아주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에서는 난민을 받아주되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굉장히 그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출입국 사무실에 가면은 어떠냐면 정말 다양한 사유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비자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자를 그렇게 쉽게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줘요. 네. 우리나라는 비자. 그런데 지금 난민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명이 이렇게 와 있고. 그건 제주도는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번에. 네. 그런데 여기서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본토로 들어오게 되는 비자 권한을 줬을 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난민들은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왔고